LG에너지솔루션 중국 상대로 특허 소송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어디에서? 독일에서. 이거 나비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하는데 특허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제 그렇게 올라간 거고, 물론 이게 변화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하나 정리를 해드릴 건데, 굉장히 자료가 방대합니다. 방대한 걸 많이 좀 정리를 했고요. 잘 가지고 계시면서 여러분께서 요거 이제 투자하실 때 앞으로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가 보도록 하죠. 오른다 내린다를 보기보다는 이런 게 있구나를 체크를 하시면서 지금 내 상황에 맞게 투자를 하시라고 지금 드리는 거예요. 매번 말씀드립니다. LG엔솔이 지금 특허 소송에서 승리를 했는데, 자, 개요부터 간단하게 정리해버리면, 지금 중국 제조업체 신왕다를 상대로 제기한 배터리 구조 관련 특허 침해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특허 관리 전문기업 튤립 이노베이션은 지난 17일 독일에서 진행된 배터리 전극 분리막 기술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LG엔솔 윈! 이렇게 해준 겁니다. 독일 법원은 다치아 스프링에 탑재된 신완다의 각형 배터리가 LG엔솔의 핵심 리튬 배터리 기술과 관련한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해서 손을 들어주고, 니네 중국 안 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여기서 봐야 되는 거는 일단 특허에서 이겼다 소송에서, 그리고 각형이라는 거 기억을 해두세요. 핵심은 전극 조립체 구조 특허입니다. 전극층이 분리되지 않고 견고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전극 조립체를 형성하는 이게 LG에너지솔루션의 기술이고요. 중국 배터리 기업들은 뭐라고요? 대다수가 각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형 배터리를 차용할 때는 이 핵심 기술이 필요해요. 근데 얘들이 이거를 라이센스 비용을 줬느냐? 그것도 아니고, 협력을 했는지 그것도 아니고요. 무단으로 갖다가 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LG엔솔이 열받아가지고 걸어버린 거고, 특허 침해가 인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나쁜 놈들이에요. 그냥 막 갖다 쓰는 거야, 이놈 새끼들은. 진짜로 뭐 이런 놈들이 다 있나 싶어요. 얘들은 진짜 상도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앞으로 비일비재할 겁니다. 더 많아질 거예요. 계속 걸 거거든. 독일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그 신왕다에 이 기술이 적용된 배터리 독일 내 판매 금지인데, 각형이잖아요, 얘들 다. 이게 핵심이라니까요. 잔여 배터리 회수 폐기, 관련 회계 자료 제공, 손해배상 조치 다 하라 그런 거예요. 판결은 즉시 집행되는데 항소할 수 있고, 얘네들 항소 아마도 하지 않을까, 뭐 그 항소까지는 안 나왔는데 할 수 있지 않을까 보여지긴 합니다. 근데 이번이 첫 번째가 아니라 중요한 건 세 번째입니다. 언제? 1차 승소는 5월 22일입니다. 올해 얼마 안 됐어요. 분리막 기술 관련 두 건의 특허 침해를 주장하면서 민회는 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했고요. 결과는 뭐예요? 독일 법원은 해당 배터리에 대한 독일 내 판매 금지, 잔여 제품 회수 폐기,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미 EV 배터리 분야 독일 내 최초의 판매 금지 명령이었는데, 이거 들어보신 분 계세요? 안 계세요? 보도는 됐던 것 같은데 크게 안 됐어요. 그리고 지금처럼 주가에 전혀 반영도 안 됐습니다. 요걸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과거에도 있었고 얼마 안 됐는데 불과 2달 사이에 분위기가 바뀐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분위기가 안 좋을 때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지만, 분위기가 좀 개선이 되면은 뭐가 좋은지, 중요한 게 무엇인지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2차도 있어요. 5월 22일 이후에 5월 30일 날 또 분리막 기술이에요. 코팅 SRS 분리막 관련 또 특허 침해 가처분을 제기를 했고요. 미넨 법원은 두 건은 침해를 인정을 했습니다. 또 판매 금지, 회수 폐기, 손해배상. 결론적으로 이미 독일 전기차 배터리 산업 내에서 처음으로 판매 금지 판결이 내려진 상황이었고, 이게 3차예요. 그리고 LG엔솔은 이게 처음엔 안 그랬는데 이미 다 나왔던 얘기인데, 특허 무임승차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천명을 한 뒤에 다 이렇게 소송을 이제 진행을 중입니다. 불법적으로 특허를 사용한 기업에 강력하게 대응하는 동시에 글로벌 배터리 특허 라이센스 시장을 조성하는 겁니다. 이게 결국에는 니네들 만들고 싶지, 이미 산업이 생태계가 형성이 됐지, 근데 니네들 다 공장도 있지, 접을 거야? 아니면은 이 나라에서 못하고 접을 거야? 아니면 우리한테 돈 낼 거야? 이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가만히 앉아갖고 걔네들 그냥 쓰는 거 그냥 돈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라이센스 시장인데, 그냥 앉아갖고 특허 비용 받으면서 이제 수익 계속 올리는 거죠. 원가 없는 이제 수익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향후 이게 추가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시장이어갖고 이거 되게 긍정적이라니까요.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그래서 특허입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무려 7가지 정도의 이유가 나옵니다. 이거 정리를 해보니까. 첫 번째로는, 특허가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기술 보호하고 진입장벽을 구축하는 건데, 특허는 무단 사용을 막아주는 거잖아요. 경쟁사가 유사 기술을 사용하려 할 경우에 소송금지, 손해배상, 실질적인 제재를 할 수가 있고요. 배터리는 산업 특성이 있어요. 그래갖고 소재 셀 구조, 팩 설계, BMS, 특허가 다 들어가요. 하나하나가 특허입니다. 그 특허 하나하나가 제품 출시 전체를 좌우하고요. 요거 하나하나가 모여갖고 큰 제품이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거 2021년도 LG엔솔이 SK이노베이션하고 ITC 소송에서 2조 원 규모 협의를 때린 것도 다 이런
그 특허가 있었기 때문이고 그게 다 인정을 받은 거거든요. 번외로 LG엔솔이랑 SKC의 자회사 SK넥실리스의 동박이랑 지금 5조 원 규모의 지금 동박 공급 계약을 맺었다. 이 앙금이 지금 해소가 되고 있다라는 그 소식도 어제 저녁에 24일 저녁에 한경 단독으로 나왔고요. SKC의 주가가 그래서 애프터장에서 급등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요거는 어제 야간 라이브에서 다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글로벌 시장 진출하려면 특허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특허 청구된 기술을 회피하거나 라이선스를 받지 않으면 진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특히 미국, 일본, 유럽 이런 주요 시장들은 특허 회피 없이 제품을 수출하거나 현지 생산하면 소송 리스크 있죠. 언제 어떻게 소송당할지 모르고 그냥 기껏 만들어놨는데 날라가. 제재 조치 발생해요. 예를 들면은 CATL은 미국 내 특허 충돌 우려로 OEM사들하고 조인트 벤처에 굉장히 소극적이다. 이거예요. 얘네들이 안 하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그 소송 무서워가지고. 그리고 라이센스 수익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직접 이제 생산하지 않아도 이 특허를 가지고 있으면은 요거 침해당했다 건 다음에 니네 아니면은 안 만들래, 전량 폐기할래, 라이센스 비용 낼래 이렇게 된 겁니다. 특허료 로열티 수익 나가지고 그냥 이제 비용 없이 계속 돈 들어오는 거예요. 수익만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거 재투자할 수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라이선스 제공 계획을 검토 중인 것으로 LG엔솔도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럼 다 이익으로 잡히는 거예요, 이거. 매년 고정 이익으로. 그 다음에 IRA나 이런 것들이 지금 CRMA나 유럽에. 그러니까 기술 독립성 요구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각국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률적으로 정책적으로 변화가 오니까. 중국산 기술 회피가 법적으로 요구가 됩니다. 지금 미국에 가려면 중국산 안 써야 되는 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독자적인 내 특허가 없다면 OEM사하고 협력이 불가능한데 우린 있으니까 OEM사들이 먼저 하다가 그러는 거예요. OEM사들은 이제 완성차 업체들 얘기하는 겁니다. IRA 세액 공제 받으려면 중국산 핵심 광물 기술 장비 배제해야 됩니다. LG, SK, 삼성은 특허 독립돼 있죠. CAT의 비아디는 라이센스 우회 불가 시에 불이익이 대표적인 사례. 그래가지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 다섯 번째, OEM 완성차와의 협상력인 건데 포트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레퍼런스가 좋으면 좋을수록 좋습니다. 배터리 기업들이 기술 설계권이나 생산력이랑 지식재산권 보유하고 있고 특허가 있어야지 파트너십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지금 협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갖고 이례적으로 배터리 업계는 OEM사들보다 배터리 업계가 약 0.1이라도 지분을 더 가지고 있어갖고 협상 우위를 가져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GM포드, 현대차, LG엔솔, SK온, 삼성 SDI 이렇게 공동 개발을 하는데 특허 공동 출원 방식을 선호하고 보편화되기를 시작하는데 여기에서 탈락하는 기업들은 앞으로 기회도 없는 거예요. 차세대 배터리 선점해야 되잖아요. 미래 기술들이잖아요. 지금 삼원계하고 LFP였지만 여기도 특허가 다 들어가 있지만 나트륨 이온, 전고체, LMR 다 이거 미래 기술이잖아요. 그 다음에 미드니켈 선특허 보유가 돼 있는 기업이 무조건 이게 이기는 거잖아요. 이 중에서 만약에 미래를 잡아먹는 기업이 있어. 그러면 그게 특허 가지고 있는 기업이 이기는 겁니다. 그게 표준화되면 특허 보유자가 업계의 룰을 정할 수 있게 되는 힘이 있는 거잖아요. 예컨대 그 리치망간이 리튬망간이래. 리튬망간 얘네들이 만약에 잘 됐다라고 해가지고 그 시장을 어느 정도 주도하는 룸이 생기면은 특허 많이 보유한 기업이 이기는데 LG엔솔이 지금 제일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업계 판도를 내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소송 걸렸을 때 방어. 얘들이 소송 걸어? 그럼 우리도 역으로 걸어줄게. 맞소송 가능한 거죠. 특허의 포트폴리오가 있으면 협상력이랑 법적 방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 같은 경우 여러 특허로 방어 교차 라이센스 해결 가능하고요. 글로벌 소송을 최소화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 기업들한테는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기업들이 어떤지 중국 기업들이 어떤지 결국엔 양국 간의 지금 싸움인 거니까 보면 되는 건데 LG엔솔의 특허는 지금 2월 기준으로 올 2월 기준 4만 건입니다. 출원이 7만 2천 건, 핵심 특허 1000건, LMR만 지금 200건 이상 보유하고 있고요. 그냥 11만 2천 건 보유하고 있고 핵심 특허도 방대한 최대 특허 기업, 그러니까 특허 공룡이라고 LG엔솔을 불리는 이유고 오래 했으니까 업력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삼성 SDI도 한 6천 건 정도 총 출원 규모는 비공개고 BMS 관련도 굉장히 많습니다.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그래갖고 배터리 관리 시스템 안전과 관련된 거예요. 그리고 잘 봐야 되는 건 미국에서 6천 건 이상. 3사 중에서는 이제 핵심 분야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SK온 정확하게 밝혀진 건 없는데 수천 건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BMS 관련 특허가 좀 많다라는 게 지금 특징입니다. CATL 얘네들 많아 보면은 되게 많잖아요. 이게 정리하니까 이렇게 많더라고요. 32,000건에다 유효 특허가 몇 개고 특허 패밀리가 17,000이고 그 다음에 자 이게 중요해요. 국가별 중국, 유럽, 미국이에요. 요걸 잘 보세요. 요런 것들이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발명 특허부터 많고 라이센스 활동도 있고 기술 분야도 있고 BMS도 있고 고소 다 많아요. 비아디도 많습니다. 얘네가 지금 3만 건이고 얘네도 3만 건 가까이 돼요. 유효 비율도 많아. 그 다음에 뭐 인산철부터 해갖고 연구개발 투자도 많이 하고 있고 나트륨 배터리 30기가와트시 규모의 생산 라인 건설 중이고 얘 봤을 때 CATL이랑 비아디가 LG엔솔 거의 맞먹는 엄청난 거 아니야? 이거 이길 수 있어?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특허가 엄청나 보이는 중국 기업들의 허점이 있다는 거예요. 결론부터 정리하자면 양은 이런 식으로 많은데 이게 실효성이 굉장히 낮다는 겁니다. 특허의 상당수가 어디예요? 자 보세요. 여기 빨간불 중국입니다. 중국 내 출원 등록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은 중국 국가 지식재산권에 지금 등록되어 있는 거예요. 글로벌 특허로 인정받아야 되는 겁니다. 특허를 지금 소송을 받는 게 중국 내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중국은 지들 내수 시장인데 그럼 뭐예요? 유럽이나 미국이나 일본에서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해야 되는 건데 글로벌 특허로 인정받으려면 미국, 유럽, 일본에 출원을 하고 등록해야지 실효성이 있다는 건데 해외 등록 비용은 현저히 낮습니다. 비율은 CATL 3만 건 등록 아까 있다고 여기 말씀드렸잖아요. 3만 1000건이 넘는다고. 근데 미국 등록은 200~300건이에요. 네. 중국 특허는 내수 보호용 성격이 강한데 아니 내수는 지들만 하는 거고 다른 나라 가도 보조금도 안 주는데 거기 뭐 특허 있으나 없으나 못 이겨요 거기서. 그러니까 특허 전략이 내수 시장 보호 또는 동종 중국 간의 기업 방어용으로 설계가 된 거지. 그 내수가 우리가 지금 자꾸 잊어버린 게 중국 내 기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배터리 기업들이. 걔네들끼리 경쟁 방어용으로 설계가 된 거지 글로벌용이 아니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특허 소송이나 기술 표준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구조로 특허의 방어력보다는 특허 수 부풀리기에 가깝다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숫자 많은데 실질성이 이제 속빈 강정이란 얘기인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소송 협상력이 글로벌리하게 부족해집니다. 미국, 유럽, 일본 주요 시장에서는 해외 등록된 특허만 법적 효력이 있고 중국 내에서 우리 중국 특허 있어 안 된다고요. 중국 특허는 이 국가 내에 소송 제기가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협상 카드가 안 돼. 갖다 씌워 이럽니다. 즉 특허 수량은 많은데 미국, 유럽 뭐 요런 쪽이랑 협상할 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 독일 사태가 나오는 겁니다. 중복 출원, 유사기술 반복 출원, 형식적 등록 비중, 특허 품질 논란들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미국, 유럽 진출 시에 LG, 삼성 등의 글로벌 특허하고 충돌 가능성이 나오겠죠. 애들이. 회피 설계가 안 돼요. 근데 자사 특허로 방어도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갖고 실제로는 얘네들이 이제 향후에 나타날 일은 소송 리스크가 제기가 많이 될 겁니다. 실제로 CATL, 비아디 모두 미국 공장 설립에 매우 신중하고 OEM과도 완전한 기술 라이선스 계약은 회피하려는 경향이 높은 이유가 이런 이유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글로벌 시장에서는 양만 많고 실효성 떨어지는 이 중국 기업들의 특허권이 글로벌 시장에선 힘을 못 쓰게 되는 거죠. 이번 독일 사례가 대표적인 겁니다. 많다며 하지만 저 국가에 가서는 힘을 못 쓰는 글로벌 특허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글로벌 특허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미국 시장에 한정하면은 완전히 유리해집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지 압도적 우위가 어떻게 되는지 보시면은 이거 그냥 정리된 거예요. 5개 기업 쭉 정리했거든요. LG엔솔 특허 8,000건 이상입니다. 어디서? 미국 내입니다. 이건 미국 내 특허 등록 현황이에요. 8,000건 이상. LG화학 시절부터 LG화학이랑 LG엔솔이 그래갖고 엄청나게 많습니다. 가장 공격적으로 출원을 했고 SDI도 6,000건 이상. 특히 BMS 배터리팩 SK온도 수천 건으로 추정이 되고 많아요. 근데 CATL 200~300건. 중국, 유럽에 집중되어 있는데 유럽도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중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0~200건밖에 추정이에요. 대부분 중국 내 등록입니다. 미국은 굉장히 소극적인 상황이다. 게임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그래갖고 만약에 얘네들이 진출을 했을 때는 문이 열려서 진출을 해도 이런 굉장한 그 소송 리스크에 걸릴 수가 있다. 향후 기술에도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얘네들은 LMR 같은 경우에는 2028년도부터 가고 뭐 LFP도 그렇고 그렇게 되는데 LMR은 다 아시잖아요. 에너지 밀도 높은데 가격을 낮추고 NCM 대체제로 해가지고 굉장히 중간 미드급에서는 각광을 받을 수 있다. 기술력이 관건이다 그러는데 GME가 공동 개발하고 있고 이 전용 특허가 LG엔솔이 200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건 이상을. 그래가지고 미국 내 전기차 OEM이 IRA 혜택 받고 중국산 기술 회피하고 특허 회피가 필수인데 특허까지 가지고 있어. 그 다음에 기술력도 좋아. 그러니까 우리 기술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런 이유인 거예요. 그 기술적 대안이랑 특허 방패를 모두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우리 기업들인 거죠. 그래서 특허 경쟁에서 점유 우위이기 때문에 향후에 유리하다는 얘기가 나온 거고 이런 부분이 어제 부각이 알게 모르게 되지 않았나 싶은 겁니다. 향후 그러면 CATL, 비아디는 어떻게 되는데
특허 충돌 우려 가능성이 크죠. 미국 진출하면은. 유럽에서도 지금 계속 충돌을 하고 있는 거고, 미국은 얘네가 진출을 못했으니까 충돌이 안 되는 거예요. 유럽은 진출을 했으니까 충돌이 되는 거고, 근데 우리가 이기잖아. 그렇잖아요. 그리고 중국 업체들이 미국 현지를 짓거나 OEM 조인트 벤처 적극적이지 못한 이유도 아마 이런 이유일 거다. CATL은 일부 기술을 라이선스 계약 없이 수출할 경우에 위험 부담이 발생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갖고 미국 IRA법은 중국산 배터리 소재 장비 기술을 사실상 배제시켜버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지금 굉장히 이득을 볼 수 있는 구조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소극적으로 더 될 수밖에 없어갖고 제도적으로 특허적으로 여러 가지의 중국 기업들이 앞으로 문제에 봉착할 확률이 높다. 그걸 보여주는 게 이번 소송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술 협력 수준으로 하는 이유도 이런 이유인 겁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뭐예요? 특허는 배터리 기업에게 기술력 인증서입니다. 전략 무기예요.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특허는 캐즘 이후 분쟁에서 엄청난 무기가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거죠. 특히 기술력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이 특허권은 굉장한 허들이 됩니다. 시장 확대를 위해서, 경쟁사 견제를 위해서, 미국, 유럽 진출을 위해서는 이게 특허가 필요한 건데 이미 우리가 선점을 해놨기 때문에 여기서 치고 들어올 룸이 몇 개가 없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기술이 고난이도로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더 이상 진출할 분야가 없어지잖아요. 그럼 첨단으로 가게 되면은 고만고만해요. 고만고만한 상황에선 결국엔 한 끗 차이인 건데 그 한 끗 차이를 증명할 수 있는 거는 어떤 거예요? 특허입니다. 얘들이 아무리 갖다가 써도 결국엔 특허를 누가 출원을 먼저 했느냐, 누구 기술이 원천 기술이냐, 그걸 가지고 증명을 해야 되는데 증명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먼저 선점을 해놓은 특허라는 거죠. 예컨대 서정덕 TV도 이게 상호명이 지금 출시가 돼 있습니다. 서정덕 TV 갖다가 쓰면 그거 제가 소송 걸 수 있어요. 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거 그냥 만약에 제 걸 그냥 쓰면 그 소송 걸릴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 같은 애들도 해놓는다고요. LG에너지 솔루션은 기술의 게이트키퍼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활동하려는 글로벌 기업들에게는 협력이 우리 기업들하고는 이제 불가피한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 자, 현재 글로벌 배터리 시장은 생산량 기준으로 보면 중국이 한국보다 많죠. 근데 기술, 특허, IP 이런 거는 대한민국이 앞서고 있다. 근데 가격적인 거나 생산 이런 거에 이제 중국이 앞서고 있다라고 보는 건데, 가격적인 거나 생산량도 지금 밀어내기나 0km 재고 문제, 딜러사 파산, 중국 내부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중국 정부와 기업들이 감산에 돌입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 그다음 관세 맞아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그래갖고 이 절대적인 생산량이나 절대적인 가격 수치도 안정적으로 볼 수는 없게 된 거죠, 지금은. 그리고 반덤핑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근데 기술 특허 IP 이런 거는 향후 경쟁 과정에서 더 부각이 될 텐데 이거는 경쟁 우위를 가져갈 수가 없는 구조를 이미 만들어 놨다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인 겁니다. 대한민국 기업들이 이미 가져갔다라는 구조인 거예요. 결론적으로 보면 뭡니까? 미국 시장에서 한국이 명확하게 유리합니다. 유럽 시장에서도 명확하게 유리한 고지를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얘들이 가격적으로 계속 장난을 치거나 뭐 현지에서 어떤 짬짬이를 할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 기술력만큼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특히 중국산은 뭐예요? 각형 제품들이 대다수입니다. 각형 제품이 유럽에서 브레이크를 걸린 겁니다. 향후 유럽 내에서 중국 내 배터리, 이게 독일에서 끝날지 않을 거예요 아마. 중국 내 배터리 특허 침해 소송 리스크는 계속 나올 겁니다. 여기다 반덤핑 관세 맞아 미국 쪽으로 진출도 하는데 특허 리스크는 불거질 수가 있다라는 거고, 이 외에 좀 이제 섹터에서 고무적인 건 이런 소송 관련 내용들이 보도돼도 옛날에는 반응이 없었어요. 이 소송이 5월 22일, 5월 30일 날도 1, 2차 상소가 있었는데 반응이 없었잖아요. 근데 강하게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즉 호재에 무반응, 악재에만 반응하던 시장 분위기가 좀 바뀐 것도 우리가 이건 좀 체크를 해볼 만하다. 일부 종목은 그리고 또 쇼커버도 나오기 시작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만큼 리튬 가격이나 향후의 실적이나 이런 걸 잘 보면서 내 상황에 맞게 투자를 해 나가면 될 것 같고, 이런 소식들 하나하나를 미리미리 잘 챙기는 사람이 분명히 이득은 볼 수 있다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